다시 오지 않을 인생 황금기 60대에게. 저도 지금 60대 초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대는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황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언제 실감하게 되었느냐고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솔직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위로의 말이거나 늙음을 합리화하는 말쯤으로 여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하나둘 내려놓게 되고 하나둘 정리하게 되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20대로 돌아갈 수 있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20대보다 지금이 훨씬 편하고 훨씬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귀한 60대를 불만족과 고통,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무기력 속에서 보내고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인생 다 끝났다.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현명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60대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나이이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이며 이제서야 비로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를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런 인생의 황금기를 허무하게 보내기에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고 쌓아온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물론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창한 변화는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명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인생의 만족도를 확실히 끌어올리는 3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라고요.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오지 않을 이 황금기에 인생의 꿀 한번 아주 진하게 발라보자고요.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너그러워질 때 인생은 비로소 달콤해집니다.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첫 번째 비결,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태도입니다. 바로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수록 더 엄격해지고 더 깐깐해지고 더 꼬장꼬장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대부분 완벽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완벽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실수하면 뒤처졌고 느슨해지면 도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의 태도를 지금까지도 붙들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에 들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날이 선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은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혼날까봐, 또 흠잡힐까봐. 이쯤 되면 우리는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외로움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은 우울감, 불안, 강박, 만성 피로, 불면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입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나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끝없는 긴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느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왜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묻기보다 그래도 여기까지 했잖아 라고 말해보는 것. 남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겨보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결을 완전히 바꿉니다. 아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이 말을 마음속으로 자주 되뇌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기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덜 적대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은 덜 피곤해 보이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꼬장꼬장함을 풀어낼 때 인생은 신기하게도 조금씩 달콤해지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흠이 있어도 괜찮고, 오늘 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 이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인생 황금기 60대를 꿀처럼 보내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느슨해지십시오. 조금 너그러워지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여러분을 안아줄 겁니다. 분노를 내려놓을 때 인생의 급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두 번째 비결은 어쩌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화를 삼켜왔습니다. 참고 견디고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화가 내 일부가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품고 살게 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화가 나고, 자식이 기대만큼 살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세상이 내 상식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속에서 불이 치솟습니다. 특히 요즘은 분노를 드러낼 곳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화면 속 댓글, 짧은 글, 날선 말들, 어떤 주제든 분노와 혐오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글들을 읽다 보면 의견의 차이를 넘어 적개심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분노를 품고 사는 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지옥 같을까? 그리고 그 얼굴은 얼마나 굳어 있을까?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노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감정이라고요. 화를 내는 순간 상대가 다칠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혈압은 오르고, 잠은 얕아지고,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에는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화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분노를 다른 곳으로 옮겨 쓰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분노는 에너지라고. 이 에너지를 미움으로 쓰느냐, 건강으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화가 날 때 말부터 쏟아내지 말고 몸을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걷고, 땀을 흘리고, 집중이 필요한 취미에 몰입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몸이 먼저 진정되면 마음도 뒤따라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을 바꾸려 들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지.
나와는 다를 수 있지.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을 구해줍니다. 공조는 동의가 아닙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얼굴도 부드러워집니다. 인생의 급은 돈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을 품고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인생 황금기 60대를 꿀처럼 달콤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쓸데없는 분노로 귀한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고개를 하나 넘은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인생의 결이 바뀝니다.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세 번째 비결은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조용하고 더 단순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고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남들 다 가진 건 없고 부족한 것뿐인데. 하지만 감사는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상황을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돌아봐도 별일 없었던 날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적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눈을 떴다는 사실, 아픈 곳 없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 안부를 묻는 한 통의 전화, 따뜻한 밥 한 끼.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늘 가지지 못한 것을 들추어냅니다.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부족함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 흐름에 휩쓸리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불만이 늘어나고 툴툴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황무지 같던 마음에 서서히 싹이 돋고 어느새 꽃이 피어납니다. 감사를 알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고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운 일이 찾아옵니다. 말에 향기가 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만리양 아닙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도 않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딱 3가지면 충분합니다.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못마땅하던 것들이 그저 그런 일로 넘어가고 작은 기쁨에 마음이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인생 황금기 60대를 꿀처럼 달콤하게 보내는 마지막 조건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내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귀했고 훨씬 따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인생 황금기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 60대를 꿀처럼 달콤하게 보내는 3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그러워지는 것, 분노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어쩌면 너무 쉽고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쉽게, 가볍게 흘려버리기 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의식적으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잊히고 맙니다. 살다 보면 다시 까칠해지고, 다시 화가 쌓이고, 다시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앞만 보고 달리던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속도를 줄여도 되고, 잠시 멈춰 서도 되고, 주변을 둘러봐도 되는 시기입니다. 60대는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가치가 생기는 나이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견뎌왔고,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느슨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면 잠자리에 들 때 후회보다 평온함이 남는다면 그 인생은 이미 잘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 황금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불평과 분노, 무기력으로 채우기에는 너무도 아깝습니다. 오늘 하루부터라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덜 화내고, 하나라도 더 감사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를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달콤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